네. 다음으로 이제 근육의 수축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자연계의 모든 생물들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근육의 수축작용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골격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은 이제 골격계를 갖고 있는 거나 동물이든지 마찬가지로, 이 골격계를 갖고 있는 동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뼈와 뼈 사이에 근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근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 근육의 근육의 수축 운동으로서, 이제 뼈가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반면에 유체 골격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골격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뼈는 없지만, 이 근육의, 수축 운동을 갖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렁이라든지, 말미잘이라든지, 여러 그런, 생물인 경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과거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모든 생물의 움직임과 이제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 힘에 대한 이 근원이 바로 이제 근육이고 이 근육이 수축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 인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근육은 이제 과연 어떤 작용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그림은 이제 근육의 이제 생물학적 구조를 이렇게 좀 비주얼하게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좌우는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사실 이제 똑같은 그림이지만 같은 그림을 이제 나타내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쪽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골격근인 경우에 여러 개의 이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 뼈와 뼈를 이제 이어주는 이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파이버들, 섬유의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버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파이버들을 갖고 이 파이버들을 또 확대를 시켜보면 자, 각각 요 하나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약 직경이 한 50마이크로 정도 되고 이 각각의 파이버들은 바로 마이오파이브럴이라고 해서 이제 근원섬유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한 파이버를 이루고 이 파이버들이 또 모여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이 골격근이다. 그래서 골격의 이루는 근육의 구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근육을 이루고 있는 가장 이 작은 단위 이 물질이 바로 이제 근원섬유가 되겠죠. 구조적인 형태로. 그러면 이 근원섬유를 이렇게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그림처럼 약 사이즈가 1마이크로 정도 되고 요 근원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바로 미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액틴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원섬유들은 사코미에르라고 해서 이 특정한 단위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요 사이즈가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한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단위가 바로 미오신과 액틴의 어떤 고리결합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 최소 단위, 최소 마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마디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 그 형태로 이제 근원섬유가 이루어져 있고, 요 사이는 바로 요 한 개 한 개의 마디라고 하는 것은 미오신과 액틴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최소 마디마디가 이어져서 그 근원섬유가 되고, 이 근원섬유가 50개 정도, 50개는 사실 더 되겠죠. 50개 정도 모여서
근섬유라고 이렇게 하죠. 이제 근섬유의 한 번들 형태가 될 것이고, 이 묶음 하나 자체가 이제 골격근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크기가 우리 근원섬유의 직경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1마이크로 정도 미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크기와 관계된 얘기들 이제 잠시 어느 정도 작은지를 우리가 한번 비유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1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1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00분의 1 밀리미터가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있죠. 그 자에 이게 1cm라면 이게 5mm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바로 자가 있다면 요로부터 요 사이를 다시 1000개로 나눠서 1000개로 이렇게 나눠서 그 중에 하나의 크기가 이 정도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이 1mm 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있는 간격을 1000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머리카락, 우리 각각 머리카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균 약 150에서 200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자, 200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그거는 1mm를 1000개로 나눴을 때 200개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0 마이크로짜리 100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하나가 우리 그러니까 이제 얇은 머리카락 하나 갖고 그거를 다시 10개로 쪼개서 10개로 쪼갠 후에 그 하나가 바로 이제 1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는 크기다라고 이렇게 한번 상상들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이 근원섬유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액틴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근원섬유는 두 종의 단백질 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 단백질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게 수축 운동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설명했었던 이 근원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이 단백질인 미오신하고 액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근원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미오신과 액틴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잘못 표시가 되어 있죠. 두 종류의 근원섬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적어보면 자, 근원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두 종류의 섬유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정확하게는 두 종류의 단백질. 자, 이렇게 수정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원 섬유를 이루고 있는 두 종류의 섬유질인 미오신하고 액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오신은 약 직경이 약 160 옹스트롱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A 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한 게 옹스트롱 또는 옹스트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와 관계된 이 노테이션과 관계된 얘기는 우리 이 인체 물리학을 처음 수강할 때 얘기할 때 서론 부분에서 단위 환상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참고해보면 이해가 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거는 1m를 10의 10승분의 1로 나눈 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이 미오신이라고 하는 것은 약 160 옹스트롱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액틴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직경이 약 그 50옹스트롱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오신하고 액틴의 길이 단위 길이가 약 1mm 정도 된다. 자,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피브리얼 같은 경우는 이 단위가 미오신하고 액틴의 단위 마디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길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된 요 단위의 길이 자체가 여기 나타낸 것처럼 약 1mm 정도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1mm가,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마치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서 요 하나하나가 각각, 어떤 자극에 의해서 수축을 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근섬유를 움직이고, 그 근섬유 전체적인 요 1mm의 힘이 모여서 그 근육을 이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략적으로는 요 옆에서 그림 나타낸 것처럼 액틴이 상대적으로 이제 직경이 크죠. 상대적으로 이제 한 3배 정도 크게 되는데, 이 크기를 갖고 있는 미오신들 사이에 2차원적으로 이렇게 액틴이 요 사이에 결합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오신과 액틴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겠죠. 자, 그럼으로써 이게 서로서로 수축작용으로 인해서 요 최소의 단위 길이, 자, 이게 그 사코미에르라고 해서 이게 약 1mm 정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 단위 형태가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그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그 수축 과정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 우선, 미오신하고 액틴 결합에 대한 요 결합이 바로 이제 요 1mm 정도 되는 요 단위 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이 그 전기적인 신경 자극을 이제 받게 되면,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팔을 움직여야 되겠다 또는 다리를 움직여야 되겠다와 같은 그 욕구가 있을 때 그 뇌로부터 어떤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그 신호의 형태가 이제 이온에 대한 형태일 테고, 쉽게 말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하면 되느냐 하면, 실제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바로 이제 이온이 되겠고, 이온은, 물리학에서나 화학에서나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 중에 그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음극성과 양극성에 관계된 그 전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기적인 특성은 각각, 인력이든지 또는, 자, 청력이든지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된다. 즉, 같은 이러한 이온들끼리 이렇게 인력이든지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힘들로 인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 이온들이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되면 칼슘 이온의 구조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이제 자극에 의한, 그래서 자극에 의해서 이 칼슘이 플러스 이온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변화하게 된다. 즉 이 말은 외부로부터 전기를 받든지 또는 이렇게 전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이온 전도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온 전도는 각각을 이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미오신하고 액틴의 구조가 짧아지도록 서로 이 섬유들이 서로 미끄러지게 된다. 즉 반대 방향으로, 이게 바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 뜻이 되겠죠. 이것이 아주 작은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고무줄을 잡아당기고 또는 잡아당기거나 또는 이제 그 어떤 스프링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밀거나 같은 그런 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mm 정도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점들 간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온이
이온에 의해서 이 미오신이라는 액틴의 그 단백질 구조가 상대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즉 짧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겠죠. 자, 짧아짐으로 인해서 섬유들이 서로 미끄러지고 미끄러진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계적으로 완전히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이즈가 1mm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해될 때 약간 꿈틀거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수축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오신하고 액틴 섬유를 따라서 힘이 작용을 해야 하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온들이 갖게 되는 전기적 특성에 의한 인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힘에 대한 이 정확한 이 물리적인 근원은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 그냥 이 이온 이 사람 인체 구조 또는 이제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이온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다른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온들 사이에 복잡한 관계로부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래서 이 정확한 이 힘에 대한 이 원천적인 이 원리나 어떤 근원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아마도 뭐 곧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아주 작은 세계를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먼 곳을 볼 때 망원경이 필요하듯이 작은 곳을 볼 때는 바로 현미경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현미경이 볼 수 있는 분해능과 관계돼서 이 분해능이 점점 기술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분명히 이온들에 의한 미오신 액틴 단백질 구조가 바뀌는 것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이제 계면활성제 대표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세제작용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터전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그릇에 있는 음식물을 이렇게 닦아내는 거라든지 또는 유리 표면에 묻어 있는 어떤 기름때라든지 또는 이제 심지어는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그런 이 물질 이 어떤 기구 아니면 기계라든지 기구 그 사이에 껴 있는 노폐물 같은 경우는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작용이 이제 세제 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계면활성제의 수용성과 수용성하는 그다음에 지용성 요 두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림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 어떤 표면에 묻어 있는 이제 웨터블이라고 해서 이제 철이든지 또는 뭐 도자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묻어 있는 이거 거기에 묻어 있는 예를 들어 기름방울 또는 이제 찌꺼기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묻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계면활성제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첨가를 하게 된다. 여기다가 계면활성제를 첨가한다. 자, 첨가를 하게 되면 자, 만약에 이 기름방울이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지용성이 있는 하이드로포빅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이렇게 이 기름방울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겉에 부분에는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이드로필릭한 즉 수용성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기름보다
여기 그 철이라든지 도자기와의 그 접촉각이 기름보다 이렇게 작아진다. 즉, 작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즉, 끝단이 바로 분리되는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그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냐면, 유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그 기름방울이든지 뭐 모든 게 마찬가지로, 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존재할 때는, 자, 유체는 그 자체적으로 어떤 그 용기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존재할 때는 얘기했던 것처럼 구형의 형태를 띠게 됐죠. 근데 이 철이라든지 도자기와 같은 경우는 이 구형의 형태가 좀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각각이 그 작은 조각들로 이렇게 분리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성 분자로 둘러싸여져 있는 작은 조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안은 바로 기름 방울이고 그 겉은 바로 이제 수용성인 그 분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물을 이렇게 갖고 뿌려주면 물로 헹군다거나 여기서 물로 헹군다는 얘기는 그 겉이 바로 이제 수용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헹구게 되면 이게 서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거를 세제작용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 묻어있는 형태가 어떤 건지 따라서 우리가 조작을 따로 하지 않고 결국 수용성과 지용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묻어있는 게 만약에 기름 성분일 수도 있고 물 성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은 여기에 묻는 순간 요 특성에 따라서 지용성이 이쪽으로 붙거나 또는 수용성이 여기 붙거나, 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의 그 대표적인 예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누라든지 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늘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에 붙어 있는 그 먼지들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몸에 있는 그 때를 이렇게 벗겨낸다든지 막 이러한 것들도 다 이런 세제작용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그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로서 이제 그 자동차 유리창이라든지 자동차 유리창이라든지 또는 이제 백미러 같은 경우에 그 계면활성제를 뿌려가지고 코팅을 해줌으로써 비라든지 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물방울이 유리창에 맺혀 있지 않고 이렇게 굴러떨어지는 그런 그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겉은 분명히 그 수용성으로, 이게 만약에 유리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에 이렇게 코팅을 시켜준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수용성인 이 구조로 이렇게 코팅을 해주게 된다면 바로 외부로부터 떨어지는 이 빗방울들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함께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는, 즉 이렇게 접촉각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물방울이 요 유리에 맺혀 있지 않거나 또는 백미러에 맺혀 있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 시야 확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그 기능성 있는 유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결국은 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게 성분이 기름이든지 또는 물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접촉각을 크게 해서 해서 이 액체하고 어떤 그 물질 간의 이 접촉각을 크게 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지를 덜 묻게 한다거나 또는 물방울이 덜 맺히게끔 한다거나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 사례들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용하고 있는 여기에 그 안경과 같은 경우도 그 실제로 그 계면 활성제 퐁퐁이란다. 그 세제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안경 전용 그 계면 활성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액체로 되어 있는 거를 이 안경 닦는 수건에 이렇게 살짝 적셔서 이렇게 앞에하고 뒤에다 이렇게 묻히고 닦아주게 되면 우리 그 겨울에 그 찬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들어갈 때 끼는 그 서리가 맺히지 않는 것도 바로 이 계면 활성제를 이용함으로써 그 겉의 표면에 그 수용성인 그 성분들을 이렇게 코팅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계면 활성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위에서 아주 많이 이제 사용되는 액체 또는 이제 유체입니다. 우선 이 계면 활성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게 되면 원어로는 이제 surfactant라고 해서 자 이렇게 쓰여지고요. 자 이거는 surface active agent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문자들을 이렇게 따서 surfactant 라고 이렇게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액체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는 분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이 계면 활성제의 그 어떤 기능 때문에 그 액체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 그 계면 활성제의 그 계략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계면 활성제는 한 부분이 수용성 또는 이제 친수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분은 이제 지용성 또는 이제 공수성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물 같은 성분 또는 기름 같은 성분이라고 이렇게 그 이해를 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그 수용성하고 이 지용성에 관계된 내용부터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친수성, 이제 물에 잘 반응하는 또는 잘 녹는 이런 뜻이고, 그 하이드로필릭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필릭이니 포백이니와 같은 얘기들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드로필릭한 그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이는 이 단어의 어떤 그 뜻에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물에 강하게 끌리는 성질을 띠고, 또 이제 지용성에 관계된 그 얘기를 설명을 해보면, 우선 지용성은 그 공수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워터 인솔러블이라고도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것처럼 물과 친하지 않는 그런 성질들을 띠고 있고요. 자 이거를 하이드로포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에 거의 끌리지 않고 지성 액체에 잘 녹는다, 즉 기름과 같은 성분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퍼필릭이라고도 하는 표현도 이렇게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화학에서 주로 쓰는 말이고, 주로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거는 이제 하이드로필릭이냐
또는 하이드로포빅이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용성하고 이제 지용성을 이제 재미있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 실험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뭐 만들어 본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그 소프트 드라이브 보트라고 해서 그 동력 없이 움직이는 조그만 배가 되겠죠. 실제로 이건 이제 모양을 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종이를 잘라서 요 부분에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그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계면 활성제를 한두 방울 요 위치에 떨어뜨려 보면 이 종이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해봐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계면 활성제는 밖에서 따로 살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샴푸라든지 또는 이제 세제, 그 비눗방울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릇 닦는 그런 그 세제를 갖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재미있는 실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이제 그 계면활성제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물 위에 이 그릇 위에 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물 위에 있는 그 계면활성제의 그 분자 표면층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기 때문에 하이드로필릭한 이 부분이 이 안쪽으로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하이드로포빅한 즉 기름 성분이 이렇게 떠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나타내 본다면 마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계면활성제는 물 분자보다 상대적으로 큰 이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이 결합 구조가 이 물 표면에 있는 그 물 분자들을 이제 파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표면에 있는 표면 장력의 변화가 생기겠죠. 자, 그와 같이 이렇게 그와 같은 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물 위에 계면 활성제가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이제 지용성인 끝단이 물에서 밀려나는 배열이 됩니다. 즉 이 말이 요 윗부분이 바로 하이드로 포빅한 사용이 되겠고 이쪽이 하이드로 필릭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이게 만약에 워터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러면 이 수용성인 그 부분이 물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물의 표면 구조를 이제 붕괴시키고 이 표면이 그렇지 않아도 불완전하게 이렇게 작용이 되어 있어서 그 텐션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된다. 그죠? 그 수치적으로 나타내 보면 일반적 적은 농도의 계면 활성제로 표면 장력이 73 9%에서부터 약 30 센티미터로 다인 퍼 센티미터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반 이상을 50% 이상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만큼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지용성 액체 위에 계면 활성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반대로 물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물이 아닌 또 다른 액체, 뭐 예를 들어 기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름 성분이 있는
것이라고 이 물체라고,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자, 지용성인 기름이 있다. 그러면, 요 상황이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자, 하이드로필릭한 게 위쪽 부분으로 이렇게, 밀려날 거에 될 것이고, 즉, 수용성이 끝난 액체에서 밀려나는 배열이다. 즉,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이드로포빅한, 이 구조가 이 표면과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으로써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surface tension을 변화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그 표면 장력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이제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각각의 표면 장력, 즉, 이 표면 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표면 장력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유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